대덕의 과학 문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톡톡 대덕밸리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 이분이 어떤 것을 소개하실지 제가 피디님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초대 손님 특별히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게 한 거는 좀 차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독특한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나는 외로울 때 과학책을 읽는다. 네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과학동네 대덕밸리다운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신 저자 김형석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앞서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 나는 외로울 때 예. 과학책을 읽는다. 근데 진짜로 우리 작가님, 저는 사실 약간 외로울 때 시를 좀 읽곤 하거든요. 네, 진짜로 과학책 읽으시죠? 네, 네. 뭐 과학책만 읽는 건 아닌데요. 네. 당연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그 시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노래도 뭐 도움이 되고. 그쵸. 예. 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좀 과학책을 읽으니까 그 다른 좀 상념이 안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네. 어려우니까. 집중하기 예,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네. 뭐 한 줄 한 줄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힘들고 좀 외롭고 이럴 땐 과학책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 방법으로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 책을 들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려운 분야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책은 왠지 밀쳐둘 텐데 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왜냐면 딱딱해, 힘들어. 그건데 왜 이게 매력이 있고 그런지를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과학을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거나 네.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음. 그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요. 제가 모르는 거를 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쓰는 거는 네. 그 좀 일종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딱 이해하는 수준 혹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요 정도는 꼭 이 책에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네. 책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진 않았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뭐 나왔으니까 이제 읽으셔야죠. 그렇죠.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목차를 보니까 네. 어떤 네. 내용이 담겼을까 하는 것에 답을 주실 것 같아서 네. 1장의 세상 속의 나, 그리고 2장은 나를 둘러싼 세상, 네. 그리고 3장에 그리고 그들, 네. 또 4장의 과학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근데 네. 참 챕터가 많은데 아마 그 호흡이 길지 네. 않아서 오히려 정말 읽기가 쉬울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형석 작가님께서 세상을 보는 어떤 그 창으로서 과학을 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가급적이 쓰려고 했고요.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어떤 과학이라는 테마를 네. 제가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누구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시각을 네. 가질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뭐 프레임 혹은 과학적인 창틀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이나 네. 사람이 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요. 네. 책을 살짝 보니까 흥미로운 또 제목도 있어요. 네. 네.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할 때 네.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입니다. 아, 예. 네, 이런 딱 눈에 철학적인 들어오는 것 네, 같아요. 그건 책 제목이에요. 제목이기도 하고 네. 그쵸. 그 책을 쓴 어떤 과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기도 말이기도. 하는데요. 네, 네. 가끔 그 꼭 10구절 같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구절이 어떤 과학자가 쓴 어떤 과학적인 뭐 메타포가 아니라 네. 정말 그냥 19절처럼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네.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네, 딱 필이 꽂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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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작가님 보니까 경력으로 보나 또 예. 그동안의 관심도로 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과학자는 아니더라도 네. 네, 과학책의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어떤 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네. 책을 쓰신 배경이 궁금한 거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좀 일간지 기자를 하다가 네네.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그 과학 전문 매체에 잠깐 몸담으면서 네네. 뭐 일단은 과학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됐어요. 아. 접하게 돼서 일단은 과학책을 좀 읽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일에 의한 어떤 필요성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그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네. 뭐 책보다 사실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아, 영화 그러세요? 중에서도 네.
특히 좋아하는 장르가 SF 장르인데 네, 좀. 최근에 개봉된 SF 장르들은 과거와 달리 네네. 굉장히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거나 그 필요로 영화는, 하는 그쵸. 영화들이 많이 많거든요. 그래서 있죠. 뭐 네. 인터스텔라라든지 마시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좀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제가 이공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이라도 알고 보면 영화를 얼마나 좋을까,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영화 얘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그러면 알고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영화를 보고 거기에 관한 책은 어떤 걸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제 사례인데요. 네네. 저는 그 마시언이라는 영화를 네. 처음에 그냥 영화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감독이 되게 네. 좋아하는 감독이고 네. 그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그 감독 거는 거의 빼놓지 않고 봤는데 네. 이상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네. 영화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마시언을 이제 책을 그 소설이거든요. 읽어보시- 네네.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을 보고 네. 다시 영화를 또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역시 평소에 그 네네. 활자 매체로 정보를 담아왔던 기자다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 과학으로서의 그 이 컨텐츠는 네.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기자로서 바라봤던 이 과학 분야와 직접 이렇게 이 과학이라는 분야를 그 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컨텐츠 제작자로서의 과학은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과학이라는 게 저희 그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랑 뭐 네. 흔히들 하는 얘기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 과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과학을 공부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를 떠나서 네. 좀 그 수학 공식을 외우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네. 그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네. 그다음에 이성적인 사고. 그래서 뭐 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 역대로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과학 문명이 굉장히 꼽혔던 나라들은 정말 그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네. 그 보장된 사회에서만 이렇게 과학에 꽃이 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과학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의사구조, 네.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갈 때 어떤 과학적인 사고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뭐 정연아 MC 같은 경우는 아직 청소년기 아들을 두고 있어서 특히 우리 김영석 작가를 모시고 네. 어떤 과학책을 읽히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질문에 남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런데 전에 먼저 물어보시죠.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문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앞으로 또 이제 그러한 그 이성과 또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대덕 같은 경우에가 뭐 그동안에 네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과학 중심이었고 그쵸, 네. 그 어떤 본산지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동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질타도 많이 나오고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렇게 뭐 그게 안타깝거나 그리고 그 걱정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요. 해요. 당연한 흐름이고요. 네, 네. 다만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서 계신 과학자분들이나 그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연구 성과물들이 그렇죠. 네. 정말 그 재밌는 것도 많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알려지지도 않은 채 사장되는 일이 더 네. 안타깝거든요. 네. 작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좀 쉽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보탬이 된다면 네.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종의 뭐 과학도시다운 컨텐츠를 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신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좀 부족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그 과학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또 그런 콘텐츠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해가 꼭 안 되더라도 네. 저는 누가 그런 그 책에 최근에 읽는 책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네. 아주 그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악기를 연주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이게 듣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과학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뭐 공식 거기서 네.
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감동만 느낄 줄 안다면 네, 네. 그게 어떤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문외한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였거든요. 용기를 예, 갖게 용기를 하는 말씀이셨군요. 감동만 받자 이해는 못하더라도 네, 감동을 예. 받자. 네. 감동은 뭐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기자로 일간지 기자로 계시다가 그냥 일상적인 취재하다가 과학 네. 그 전문 분야로 오셔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은 좀 뭐 이런 책들을 네.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다가 그 전에는 뭐 읽는데 그쳤으면 네. 이거를 좀 제 개인적으로 아직 뭐 나중에 계획에도 이런 말씀 드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네. 점차 이제 좀 이런 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 나름대로 갖는 것이 네. 궁극적인 꿈인데 그 전에 좀 많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축적을 컨텐츠라고 해야 하셔서. 될까요? 그치. 네. 예,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좀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김영석 예전에는 제가 기자라고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네. 그 과학 분야에 있는 많은 관계 안에서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네. 또 공부도 또 따로 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작가의 이력을 네. 좀 저희가 네. 소개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문과 출신이어가지고요. 네. 사실 좀 이런 걸 접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그냥 뭐 문과 출신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이 과학 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네. 너는 잘 모를 거야 아, 라는 네네. 거를 예 그게 또 사실이고요. 뭐 네. 저희가 무시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쪽으로 좀 계속 가려면 공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제 카이스트에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네네. 네네. 그 거기를 네. 뭐 석사과정이지만 거기를 마쳤고요. 그래서 네. 아. 책도 그쪽 그 논문 대신 네. 그쪽에서 네. 다행히 프로젝트로 인정을 해줘서 네. 네, 그래서 졸업도 하고 하시고. 프로젝트도 하고 네. 책도 펴내고 이렇게 네. 아. 일석 선조를 선조로, 하신 예, 책이 예.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저한테는 나는 외로울 어떤 때? 의미로는 대전이 네. 대덕이 과학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도시 안에서 이런 그 저작물이 또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컨텐츠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 네. 제가 그 기자로 계실 때 그런 감각을 갖고 이 스튜디오가 갖는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세요. 조금 있으면 1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 49회차. 네, 맞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든지 작더라도 쌓이면 그게 역사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대덕 이쪽에서 이런 마을 라디오, 네. 동네 라디오 이런 게 굉장히 제 페이스북에도 오늘 공유를 하고 왔는데 이거 아, 1주년 제가 막 선전을 해줬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기 초청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역시 네.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근데 네. 이런 작은 동네, 작은 단위, 네. 작은 그 어떤 영역 안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터들이 네. 뭐 프로페셔널하고 아주 전문적이도 좋지만 네.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어떤 특정 뭐 이런 게 그 독점이 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하는 것이 네. 더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네. 생각. 네. 대덕이 생기기 감사합니다. 전에 대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전의 어떤 커뮤니티를 네. 바라보다가 네. 대전과 함께하는 대덕을 경험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대전 내에서 대덕이 어떤 고립된 섬, 네. 뭐 다리 건너면 다른 곳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하시거든요. 근데 걱정의 소리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때로는 격하게 이쪽에 이제 있는 분들, 과학 종사자들을 네. 때로는 질타를 하고 그러기도 네.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그렇긴 네. 하지만 가끔 스쳐갔을 때 봤을 때는 정말 유명한 과학 어떤 도시나 과학 연구소 같은 경우는 더 고립돼 있고 막 이런 것들도 그쵸. 많거든요. 네네. 꼭 막 대전시 시민들과 가운데 있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자생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저희 인위적으로 그- 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도 원래 대전에 그 취재 권역을 갖고 네, 네.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대덕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신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과정을 거쳐갔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는 외로울 때 과학책을 읽는다 네. 성과물을 네. 갖고 오시기까지 참 오래 걸리셨어요. 그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오래 네. 걸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 못했었어요. 이 지역이 아,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또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아까처럼 네, 약속한 네. 대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자녀분도 있으시고 또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읽은 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주저없이 그 패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권하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그게 그 고전이나 아니면 필독서에 대한 저희들이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1000만 명 영화를 돌파하면 왜 괜히 보기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라도 보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예. 네. 나는 나중에 뭐 VOD나 이런 네. 걸로 나오면 봐야지. 이런 것처럼 아, 네. 그런 심리가 있습니까? 네, 네. 아니, 너무 있어요. 네. 너무 유명하고 네. 너무 필독서고 곳곳에서 너무 이 책을 권하니까 네, 네. 오히려 이 책은 사실 보면 뭐 별 내용 없을 거야. 너무 뻔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이 네. 저한테는 내가 그러고도 과연 그동안 책을 읽는다고 할수 얘기할 있었을까? 수 있을까? 네. 좀 부끄러웠거든요. 너무 늦게 읽었다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네. 정말 중학생들 정도면 읽고 네. 이렇게 때로는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번역도 잘 됐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 책이 소개된 지가 지금 거의 한 30년 네, 처음 나온 건 가까이 목숨 돼서 됐고요. 네. 저는 교양 선택으로 그 네. 코스모스의 책을 영문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네, 그 네. 과목을 제가 그 코스를 밟았던 기억이 예, 나거든요. 제가 네, 네. 영어 잘했으면 저는 네. 영어를 잘했으면 원서를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서로. 그때 받은 사실 충격이 컸어요. 네, 네. 네. 그러시죠.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독서나 이런 그 저작을 한다는 거는 네, 누구에겐가 두드리는 작업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누구는 네. 책은 도끼다라고도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아, 네. 오늘의 어록이 나왔습니다. 도끼는 네, 책은 도끼다. 오늘 뭐 책 네. 제목이 막 스튜디오를 날아다닙니다. 네, 맞아요. 네, 도끼인 책을 많이 읽으시고 특히 이렇게 네. 지역 우리의 자산을 잘 전달해주는 콘텐츠 나는 외로울 때 과학책을 읽는다. 네. 김영석 작가가 새로운 발걸음을 하면서 낸 책에 관심 가져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정연아 MC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아, 궁금한 거요? 네, 아까 우리 원래 궁금이 많은 우리 네, 정연아. 추천 도서 아까 그래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네네. 여쭤볼게요. 네. 이 과학문화 콘텐츠라고 해요. 이 책을 두고. 네네. 그런데 이런 하시는 분으로서 뭔가 좀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네. 디덕벨리 라디오처럼. 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체 어떤 플랫폼 네. 아니면 그런 것이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해요. 네. 일단은 좀 같이 일하는 팀원들하고 처음엔 좀 그런 거 계획했었는데 일단은 좀 돈을 벌자. 그래서 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자체 그런 좀 역량이 쌓이면 아, 그런 쪽으로 쌓이고. 갈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그게 그 미디어가 됐든 네. 아니면 그냥 블로그 형태의 플랫폼이 됐든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과학 문화, 과학 공유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갖게 되면 네. 꼭 대덕밸리 라디오를 거기에 이렇게 실게 해주시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링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네,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픈된 이 스튜디오고 네, 또 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그 재능 기부로 방영 준비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컨텐츠 특히 이 영상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네. 서로 각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김 작가님은 플랫폼으로 돈도 버시고 네. 저희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멋진 일을 하시는지 네. 알려드리는 알려드리고. 그런 좋은 소재를 네. 제공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